힘내서 열심히 해보자. 네. 자, 이제 뭐 할 차례냐면 사건의 독립과 종속 독립과 종속. 독립과 종속. 일단 현우야, 네. 넌 언제 독립하고 싶어? 저 독립하기 싫어요. 요새 대세야. 진짜요? 요새 대세야. 캥거루족. 몰라? 캥거루. 아 진짜 캥거루족이 대세야. 검색해봐. 캥거루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너희가 나중에 회사 들어가도 돈을 버는데 주거비가 나가버리면 돈이 안 모인대. 그래서 그냥 부모님 집에 있는 게 생활비 10대 굳고 그 다음에 주거비 굳고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캥거루족이 대세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현우가 똑똑한 거야. 근데 이제 현우가 말년백수로 있으면서 이제 만년백수지, 말년백수가 아니고 백수로 있으면서 이제 부모님 등골만 이렇게 쏙쏙 뽑아먹고 있으면 이제 나쁜 거지. 진짜 나쁜 거야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 되더라고. 결국은 이제 불화로 이어져. 그래서 안 좋더라고. 여튼 이제 쓸데없는 썩게 됐고, 쌤이 독립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현우가 이상한 반응을 해서 이야기가 산으로 가버렸거든요. 여튼 합시다. 그러면 우리 두 사건 A와 B가 있을 거거든. A 사건과 B 사건이 있을 거거든. 생각해봐. A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서 B가 일어날 확률이 영향을 받으면 독립이야, 독립이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생각할 때 독립이라면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럴 때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A와 B가 독립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리의 상식적인 아이디어는 A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음이 혹은 B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음이 이제 상대 나머지 하나의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독립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독립이 아니면 그냥 종속이야. 거기 써놓은 표현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 동그라미 1번에 써놨어.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어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A와 B는 뭐래? 서로 독립이래. 괜찮지? 독립이 아니면 뭐라고? 종속이야. 그러면 거기 얘 하나 봅시다. 얘를 하나 보게 되면 이제 흰 공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 4개가 있대. 그때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근데 이때 Q1은 뭐냐면 다시 넣겠다. 그러면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이나 첫 번째 흰 공이 나오지 않았을 때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떨 것 같아? 상황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공 다시 넣어놨는데? 안 바뀌었어요. 사실 근데 쌤도 아까 착각해서 아까 앞타임에 그 양미름이랑 쓰고 할 때 그래서 이러고 있었어. Q1, Q2 거꾸로 봐가지고. 어쨌든 다시 넣으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 맞지? 다시 넣어놨는데 어떻게 뭐 상황이 달라졌어? 그런 게 없잖아, 맞지? 근데 Q2 보자. Q2는 뭐래? 다시 넣지 않는 거. 이렇게 돼. 그러면 A가 흰 공을 꺼내면 어떻게 돼요? A가 흰 공을 꺼내게 되면 다시 말해서 B와 A를 구하면 어떻게 되지? 얘는 A가 흰 공을 꺼내버렸습니다. 남은 공이 6개가 될 거고 그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2가 될 거야. 맞지? 두 번째로 B와 A 열을 구해보자. 얘는 어떻게 되지? 흰 공과 안 꺼내고 A가 검은 공을 꺼냈다는 얘기니까 6개가 남아있을 거고 그 중에 흰 공의 개수가 3이라서 6분의 3이 될 거야. 그럼 A가 흰 공을 꺼냈을 때 B가 흰 공을 꺼낼 확률이나 A가 흰 공을 꺼내지 않았을 때 B가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어때? 다르잖아 지금 보니까 이 둘이 이 확률 달라요. 달라 보이잖아, 맞지? 달라 보이면 그냥 다른 거지 말 그대로. 이렇게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고? 이럴 때 뭐? 종속. 저 위에 뭐라고 한다고? 독립. 이렇게 하겠다. 우리만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다시 넣지 않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복원이라고 불러. 복원. 다시 넣는 걸 다시 넣지 않는 건 뭐라고 부를 것 같아?
훼손. 비보고 또 뭐라고? 비보. 뭐라고 했어? 궁금하다. 훼손. 회선. 오케이 쓸 수 있지. 보궐이니까 회선. 괜찮다. 나 지금까지 처음 들어보는 대사야. 와. 자, 여튼.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약간 표현을 한 거고 얘를 조금 더 이제 형식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P 바이랑 PA랑 같으면 우리는 A와 B가 PA가 아니고 PP입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근데 어떤 교과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어떤 교과서는 이거를 하나 더 씁니다. P 바 A는 P 바 A여는 P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교과서도 저렇게 쓰는 교과서도 둘 다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렇게 쓰는지는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니까 근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래. 이거 읽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읽어? 그러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이나 이나 B가 B가 일어날 일어날 확률 어떻다는 게? 같다. 그러면 A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없다. 없다는 게. 얘는 더 명확하지. 어떻게 읽어야 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얘는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은 세 개가 다 어떻다는 게? 다 똑같다는 말은 A가 일어나든 말든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쌤이 써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P 바 A는 P B가 성립하면 자동으로 뭐가 성립하냐면 P 바 A랑 A여랑 P B가 같아지고 그다음 P A 바 B랑 P A랑 같아지고 P A 바 B여랑 P A가 같아져.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사실은 다 같아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서 쌤이 B가 일어나는 게 A의 발생 여부에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있어? A만 B한테 독립이야. B만 A한테 독립인 게 아니라 A도 B한테 독립인 거야. 그래서 서로 독립이라는 걸 쓰는 거야. 왜? 하나를 만족하면 나머지 세 개를 모두 만족해서. 그래서 거기 써놓은 거야. 참고해. 다시. 결국은 이제 우리가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말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써놓은 거 있지. 2번에 써놓은 것처럼 저걸 둘 다 만족해야 돼. 근데 참고에 뭐라고 써놨어? 저 네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나머지 모두가 만족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자, 그거를 쌤이 증명을 해놨는데 전부 다 할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증명하면 나머지 똑같은 것이 다 증명이 되거든. 그래서 하나만 봅시다. 우리한테 이게 주어졌다고 치자. 그럼 조건 관계의 정의가 뭐지? PA분의 PA 교 B가 PB가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얻게 되는 정보가 독립이라면 PA 교 B는 PP 곱하기 PA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제 얻을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거 바탕으로 우리는 얘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야. 괜찮지? 자, 그럼 진행을 해볼게. P, B바 A여는 PA여분의 P, B교 A여 이렇게 만들었어. 얘는 PA여는 1-PA거든. PBA여는 어떻게 되지? 얘가 뭐라고 표현할까 했으니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여기를 가리키는 거거든. 얘는 PB에서 PA 교 B를 빼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PA 교 B는 뭐라고 여기서? PA 곱하기 PB라고. 그러니까 1-PA분의 PB 빼기 PA 곱하기 PB 이렇게. 여기서 PB가 공통인수이므로 PB 곱하기 1-PA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약분된 뭐가 나와? PB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거랑 즉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다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이 같기만 하면 누구랑?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랑 그냥 B가 일어날 확률도 같다. 그럼 세 개가 다 같아지는 거지.
근데 A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렇게 다 증명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그냥 A가 B에 대해서 독립이면 B도 A에 대해서 독립이 되고, 따라서 우리는 무슨 단어를 쓰겠다고? 서로 독립이라고 쓰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다시 독립의 정의는 뭐라고? 일단 가장 기본은 이거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 교과서도 있더라 정도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이때 쌤이 그 과정 중에 이게 나왔었는데 요건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요건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가 동그라미 2번이면 여기가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 서로 독립인 사건의 곱셈 정리고, 이 식은 어디로부터 유도되었지? 이 식은 이걸로부터 유도가 되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이 서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는 거고,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의 의미가 뭐였지 수학에서?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야. 오케이? 같은 의미라는 얘기, 같은 의미. 그래서 얘가 참면, 얘가 참고, 얘가 참면, 얘가 참면, 그럴 때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가 할 수 있는 일을 얘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할 수 있는 일을 얘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이 식보다 우리가 이 식이 다루기가 더 편하거든. 그래서 실전에서는 얘를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밑에 예제가 하나 있거든. 한번 풀어볼래? 39쪽에 예 하나 있습니다. 현우 소통 만들 시간이 있니? 아닙니다. 2단 협착이죠? 잘 푼 거 같아? 사실 쌤도 답을 몰라. 현우 못 푸니 설마? 아닙니다. 못 풀면 쌤이 때려야 되는데 어떡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살짝 신도 좀. 쌤이 어떻게 할까? 안타깝게도 다시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해. 오케이.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PA가 5분의 3이고, 그 다음에 PA 교비 대신에 PA 곱하기 PB로 바꿔 쓰는 거야. 이거는 PA 마이너스 P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PA가 5분의 3이니까, 그리고 PB를 X라고 씁시다. PB를 X. 그럼 5분의 3X는 5분의 3 빼기 X 이렇게 만들어. 괜찮아? 그럼 5분의 8X가 5분의 3이 될 테니까 5랑 5랑 약분하면 X는 8분의 3이 되고, 이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답인 거지. 괜찮니? 이런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면 또 40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과 종속의 판정,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두 사건이 이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정하시오. 혹은 그걸 가지고 뭔가 문제 해결을 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는 이제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이 상식이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해서, 만약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뭐 그거는 독립이다, 각 시행은 독립이다 이런 표현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현우가 농구를 좀 잘한다고 했나, 현호가 잘한다고 했나? 현우 농구 못한다고 했지. 네. 저도 잘하죠. 아 그래? 둘 다 못하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현우가 농구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키가 크니까 농구를 하는데 이제 3점 슛을 던지면 한 5번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자. 그 정도 들어가. 왜? 그 정도는 안 돼. 그보다는 잘해? 3점 슛인데?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5번에 한 번 넣으면. 5번에 한 번. 3점 엄청 멀어 임마. 아니에요. 커리 성공률이 얼마인지 알아? 45, 10.
뭐 소리야 걔 40 초반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세계 1등인데 그 사람이. 에이 그거는 상대 수비가 그렇지 수비 있을 아 혼자서 하면 네. 5번 한 번보다 더 는다 이런 얘기구나. 근데 이제 현우가 이제 2번 슛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현우가 슛할 때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뭐 상금이 걸려 있다고 하잖아. 뭐 한 번 이상 성공하면 10,000원이고 2번 연속 다 성공하면 10만 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현우가 이제 첫 번째 던질 때 성공을 했어? 그럼 두 번째 던질 때 영향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멘탈에. 안 받아요. 받나? 보통은 받지. 왜냐 한 번만 더 넣으면 10만 원. 이거 하면 10,000원인데 뭐 이렇게 되잖아, 맞지? 맞죠. 아 현우 부자라서 아니 9만 원 따위야, 맞지? 10,000원 받으면 되지. 뭐 10만 원까지 그 받아봤자 떡볶이 한 번밖에 못 먹는데 뭐 이런 건가? 아니 자 어쨌든 그러니까 보통은 영향을 받는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 볼 때 보통 보면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해.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시행에서 독립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그냥 우리 진짜 상식과 일치하는 건 아니야, 알았지? 약간 적당히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괜찮지?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였지? 정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정의를 가지고 저 정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아 우리는 이제 두 사건이 독립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사실 세 번째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2번은 거의 안 쓰고요. 왜냐면 2번을 쓰거나 3번을 쓰거나 동등하거든. 근데 3번이 훨씬 편해. 3번으로 판단할 겁니다. 물론 이제 상식으로 판단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단하는 게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교수님이 서로 독립인 사건의 곱셈 정리래. 그게 어디 있지? 현호야 어디 있어? 현호야 네.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 여기. 맞지? 오케이. 그러면 원래 곱셈 정리랑 이 곱셈 정리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원래 곱셈 정리는 뭐였지? 원래 곱셈 정리는 뭐였어? 이게 원래 곱셈 정리잖아. 이거랑 지금 같아 달라? 다르잖아. 왜 달라졌어? 독립이라서 P, B가 A랑 뭐랑 같아서 P, B랑 같아서 달라진 거야, 알았지? 괜찮지? 얘는 이름이 그냥 곱셈 정리가 아니고 뭐야? 서로 독립인 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면 이게 성립 판단이야. 괜찮니?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독립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독립이 약간 다르거든. 그 얘기가 잠깐 나올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하지. 이거는 2, 3호가 되겠지. 2, 3호. 그 다음에 이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지. B는 2, 4, 6이야. 2, 4, 6. 그 다음에 5 이상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지. C는 3, 6이야. 그때 이제 이 세 사건에서 독립과 종속의 판정을 해보시오가 문제 요구 사항이에요. 괜찮니? 현우야. 오류가 당연하지 뭐. 아하. 뭐. 현우야 여기 봅시다. 현우의 감각을 믿어볼게. 사실 안 믿어. A와 B는 독립인 것 같아, 독립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A와 C는? 아닌 것 같아요. B와 C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이랑 실제로 여기서 정의된 독립이랑 약간의 갭이 있어. 오케이? 그걸 그냥 경험시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뭐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았지? 오케이. 자 봅시다. PA는 얼마지? PA는? 도와줘? PB는? PC는? 자 이렇게 되겠지. PA 교비가 얼마인지 혹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B교 C는? PC 교회는? 어쩌다 보니까 다 6분의 1이 되버렸다. 사실 교과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다 6분의 1이 되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야. A와 B는 독립이 아니야? A와 B는 독립이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럼 B와 C는 아니 독립이야. 맞지? 2분의 1, 3분의 1 곱하면 뭐 나와? 6분의 나오잖아. C와 A는 독립. 이렇게 판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이랑 좀 다르지. 근데 그 느낌을 다시 이따가 정리를 해줄 거거든.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하면 좋고 이해를 못하면 사실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방금 뭐라 그랬지? 독립과 종속의 판정을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상식.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알았지? 그다음에 주로 뭘 쓴다고? 이 3번 쓴다고. 2번보다 3번이 편해서 그래. 이렇게 다 저렇게 푸니까 저렇게 한다는 걸 일단 기본값으로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다음 얘기를 합시다. 그다음 얘기. 자, 그다음 얘기는 뭐냐면 참고 이제 독립과 종속의 성질이 있습니다. 독립과 종속의 성질. 자, 첫 번째는 이제 독립과 배반의 관계인데 우리만 독립과 배반이 어떤 관계가 있어 보여? 잘 모르겠지? 네. 이렇게 그냥 해봅시다. 독립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만족하면 독립인 거야.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배반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우리는 배반이라고 불러. P, A, B가 0인 거지.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좀 가볍게 이야기를 안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원래 독립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달성되면 뭐도 달성된다고? 나머지 이 세 개도 달성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우리가 그 수학에서 가장 강력한 예외가 뭐야, 현우야? 현우야? 네. 가장 강력한 예외가 뭐야, 수학에서? 반대. 아니, 가장 강력한 예외, 안 되는 거. 정의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상황이 뭐야? 항상 영. 분모에 0이 있는 거야. 수학에서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항상 안 되는 거야, 그냥. 진짜 0은 분모에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을 봐봐. 이 식은 분모에 누가 있어? PA가 있는 거지. 이 식은 분모에 누가 있어? PA여가 있는 거지. 이 식은 분모에 누가 있어? PB가 있는 거지. 이 식은 누가 있어? PB여가 있는 거야. 그들이 모두 0이 되면 안 돼.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 4개가 다 성립한다고 했잖아, 맞지? 독립과 종속을 독립을 이야기할 때는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A가 0과 1 사이야 되고 PB도 0과 1 사이야 돼. 여기가 괜찮아? 그래서 쌤이 독립 거기 앞 페이지에 보면 그걸 써놨었어.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3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P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PB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제? 우리 혹시 이해가 안 됐어? 안 됐을 수 있어. 쌤이 약간 따뜻하게 설명하지 않았어. 그럼 따뜻하게 설명해. 따뜻하게 해줄게요. 자 봅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이 분모에 관계 이게 PA분의 PAQB를 사실 저렇게 기호로 표기하는 거거든. 그럼 분모에 누가 있어? PA가 있잖아. 근데 얘가 0 되면 돼 안 돼? 근데 우리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랑 확률이 0보다 크다는 말은 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여기는 누가 분모있냐면 PA여가 분모에 있어. 이렇게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도 0보다 커야 돼. 맞지? 근데 PA여는 뭐야? 1 마이너스 PA야. 그러면 결국 PA가 1보다 어때야 한다는 얘기야? PA를 이렇게 넘기면 P가 1보다 작다가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따뜻하게. 이해했어? 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우도 다 이해하고 지금 안 들은 거지. 들었어요. 들었어? 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립이라면 애초에 현우야, 여기 봐봐. 애초에 얘가 0이 되지 않는다가 깔려 있어. 왜? 독립을 할 때는 둘 다 뭐래? 0부터 1 사이. 둘 다 양수래. 양수끼리 곱했는데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이면 이 값이 0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게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야. 이렇게 자, 해봅시다. 그러면 사건 A와 B가 배반이면 종속이다. 이건 참일까 거짓이다. 0이면 독립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고 했잖아, 맞지? 무조건 종속이야, 종속. 그러니까 괜찮지? 종속이면 배반이다 어떨 거 아니야?
종속은 뭐라고 했지? 독립이 아닌. 독립이 아니라는 말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 둘이 곱하거나 얘가 다르다고 해서 꼭 교집합이 꼭 공집합일 필요가 있나? 이거 봐, 이거. 지금 A와 B가 종속이었거든. 독립이 아니었잖아, 맞지? 근데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공집합이 아니야?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매가 되는 거야. 종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반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현우야, 이해하고 있니? 자, 그러면 지금 이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이 친구의 뭐가 참이지? 대우가 참이잖아, 맞지? 그러면 부정하고 자리 바꾸는 거야. 그럼 종속의 부정이 뭐야? 독립이야. 배반의 부정은 그냥 배반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거 둘이 곱해서 이거랑 같으면 얘는 0이 될 수 없잖아, 맞지? 그래서 독립이면 반드시 배반이 아닌 거야. 이건 참이야. 근데 배반이 아니라고 해서 꼭 독립인 건 아니야, 알았지? 어차피 얘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얘도 거짓일 수밖에 없어. 괜찮니? 이게 독립과 배반의 관계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와 배반이 이야기하는 바가 사실은 좀 겹쳐 보이나 봐,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배반이면 독립일 것 같지 않아, 왠지. 근데 사실 배반은 무슨 뜻이지? 그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야. 그러면 현우가 진짜 사이 나쁜 친구가 있어. 그러면 너는 그 친구랑 독립인 거야, 독립이 아닌 거야? 배반은 될 수 있지. 왜냐면 그 친구가 있으면 너가 안 갈 수 있어. 맞지? 근데 사실 그럼 영향을 받은 거야, 안 받아? 받은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배반이라는 말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사실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독립과 배반은 사실은 서로 다른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로 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가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이제 뭐가 성립하냐면 A여랑 B랑 그 다음에 A랑 B여랑 그 다음에 A여랑 B여끼리도 다 독립이야. 다 서로 독립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란 말만 줘도 우리 나머지들끼리도 어떻다는 얘기야? 전부 다 서로 독립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증명하면 나머지는 같은 방식으로 다 하면 돼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은 이겁니다. PA 곱하기 PB가 PA 곱 B가 성립한다는 게 가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PA여 교 B에서 출발해서 도착하고 싶습니다. PA여 곱하기 PB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서로 독립의 사건의 곱셈 정리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서로 독립의 사건의 곱셈 정리가 성립하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해봅시다. 된다는 걸 그립시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여기는 여기를 가리킵니다. 얘는 우리가 오늘 여러 번 표현을 했지만 PB 빼기 PA 여기로 쓸 수 있어. 그럼 곱셈 정리에 의해서 PB는 PA 하기 PB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PB가 공통인수니까 PB를 묶어내게 되면 얘는 1-PA가 되고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끝이야. 괜찮니? 그래서 이제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는 겁니다. 뭐라면 A와 B가 독립이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문제에서 A와 B가 독립일 때 1대 PA와 B가 3분의 1이다. PA가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야. 얼마지? 얼마지? 얼마니? 아까 얘기했잖아. A여와 B가 독립이면 얘는 PA여와 같다. PA여가 3분의 1인 거야. 그럼 PA는 얼마? 3분의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이쪽이야. 100쪽 푸십시오. 100쪽.
자, 잘 풀었니? 질문 있어 혹시? 자, 그러면 이제 독립의 의미. 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독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이랑 실제로 확률에서의 이 단원에서의 독립이랑 약간 다르다고 했잖아, 맞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이 노가다 하고 있는 걸 나는 이제 암선을 풀 수 있게 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봅시다. 근데 어려워서 그래.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독립의 의미가 이 말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건데 우리가 주사위 중에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건데 이제 그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B라고 했구나. 그냥 꼭 맞춰 씁시다. 우리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리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현우야. 이때 지금 A와 B가 서로 독립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판단할 수 없어요. 이제 정확히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지금 백그라운드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실제로 두 집합 사이 관계는 독립이거나 아니거나 밖에 없어. 이해했어? 왜? 독립이 아닌 뭐라고 했어? 종소가 있지. 종소이 아닌 뭐야? 독립인 거지. 그럼 그 사이 나머지 회색 지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야. 독립이 아니면 종소이고 종소이 아니면 독립이야.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뭔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이걸 판단을 못하는 거야. 자, 해봅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독립이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PA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이고요. PB를 구하게 되면 3분의 1이고요. PAQB를 구하게 되면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의 사건의 곱셈 정리를 성립함으로 A와 B는 독립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왜 독립일까를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볼게. 자, 이런 상황이거든. 쌤이 독립의 의미가 이거라고 했잖아, 맞지? 이거라고 했잖아.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B의 비중 뭐라고 써놨지? 아, 써놨네. 잘 써놨네. 자, 전체 중 3의 배수는 몇 개야? 전체가 몇 개 있어 지금? 6개가 있지. 그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A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 한 개요. 3개 중에 1개 있지. A 아닌 것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 3개 중에 3개 중에 1개지.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 아닐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체에서 저 3의 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A 중에서 3의 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A 아닌 것 중에 3의 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 아닌 것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나 다 똑같은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왜 이렇게 잘 이해해? 당황스럽다. 자, 좋은 거지, 맞지? 쌤이 엄청 걱정하면서 막 설명했는데 한 방에 이해해서 약간 찐당황. 괜찮니? 이해하면 좋은 거.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도 괜찮지?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 얼마야? 2분의 1이지. 근데 B 중에서 B가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맞지?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건 몇 개 있어? 2분의 1이지. B 아닌 것 중에서 A가 차지하는 것도 얼마야? 4분의 2가 되지. 전부 다 비중이 얼마야? 2분의 1인 거야. 그럴 때 우리는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래야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우리는 서로 이렇게 안 겹쳐야 영향을 받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안 겹치면 이건 뭐 내가 안 가고 얘가 안 오면 내가 가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비중이 같아야지만 다른 나머지 하나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가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아?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일반화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였지? 독립의 정의야, 정의.
그럼 정의대로 쓰면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랑 같다거든. 맞지? 물론 이거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는 걸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전체 중에 B의 비중이나 A 중에서 A랑 B랑 겹치는 것, 즉 다시 B의 비중이랑 A 아닌 것 중에서 B의 비중이랑 같다는 뜻이거든. 맞지? 그러면 얘가 뭐야? 여기 I가 NS야. 여기가 전체잖아, 전체 경우수. 앞에 내가 앞에 표 있었잖아, 맞지? 앞에 조건 방면에서 표 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NB야. 그럼 I분의 G랑 이걸 풀어 쓰게 되면 I분의 G랑 F분의 D랑 C분의 A랑 같다요. 괜찮지? 그러면 내가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돼? A 대 D 대 C는 C 대 F 대 I 이렇게 돼.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거 대 이거도 같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어. 그래서 그걸 가로로도 또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A가 B에 대해서 독립이면 B도 A에 대해서 독립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저기 쓰인 파란색으로 써놓은 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올해 신입, 작년 신입 문제 보면 풀어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신일고에 어느 선생님이 모르겠지만 이 학생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 봐. 외우고 물으면 됩니다. 학생 350명은 너무 쌍막하지 않나요? 맞지? 쌤도 나보고 출신이지만 재미는 있었는데 지능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자, 어쨌든 합시다. 오케이. 신일고 신문부에 강북구에 사는 학생이 18명이래. 신문부가 있고요. 신문부가 강북구애랑 강북구 아닌 애랑 있는 거야. 그리고 여학생이랑 남학생이 있는 거야. 해봅시다. 자, 강북구에 사는 학생이 18명. 그럼 강북구에 18명. 그 다음에 강북구에 사는 여학생이 6명. 여기 6명. 그럼 강북구에 살지 않는 학생이 12명이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뭐래? 독립이래.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지? 남학생의 사건을 A, 여기를 A라고 하고요. 강북구에 사는 학생을 B라고 하지. 여기가 괜찮지? A와 B가 독립이면 나머지끼리도 무조건 뭐라고? 다 독립이라고. 다 독립 세팅된 거야, 여기는. 괜찮지? 그러면 여기 혹시 몇 명인지 알겠어? 너무 어렵지? 12 혹시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 2대 3 얘도 1대 2대 3이야. 10이니까 3등분하면 4잖아. 4, 8, 10이야. 괜찮니? 나면 10, 20, 30이야. 괜찮니? 문제에서 뭐 구하래? 신문부의 여학생 수 몇 명이야? 10명. 이해했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괜찮니? 물론 성실하게 푸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뭐 해보십시오. 이게 독립의 의미입니다. 사실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어서 거기 대구 페이지 235번 그냥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호를 봅시다. 자, 문제에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PA 교 B가 16분의 1이라는 말은 PA 곱하기 PB가 16분의 1이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PA여 교 B여가 최대값을 구하시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드모르만 써도 된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PA 합 B의 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PA 합 B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펼치게 되면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친구가 16분의 1이라는 값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 전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최소가 돼야 돼? 여기가 빼기니까 얘가 최소가 되면 되지. 이건 뭐야? 합이잖아, 맞지? 합이 최소가 되는데 언제? 곱이 일정할 때.
뭐야? 그냥 산술기하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다가 산술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바로 하게 되면 2 루트 P 곱하기 PB가 되고, 우리가 지금 P 곱하기 PB의 루트를 씌우면 4분의 1이 되거든. 그래서 이 결과값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최대값은 1 빼기 2분의 1 빼기 16분의 1이 될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괜찮아? 현우도 잘 이해했어? 현우야, 네. 너 숙제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개학 언제지? 수요일이지? 네. 맞나? 현우야, 수요일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 확인해봐 지금. 수요일 맞아요. 수요일 2월 4일 같아. 네. 2월 4일 들었던 것 같아. 우리 월요일 화요일 학원에서 살까? 아, 네. 응? 네. 월요일 학원에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뭐 진짜 근데 문제 뭐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또? 네. 월요일 아니 실컷 된다고 해서 가면 뭐 선생님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돼요 이런 거 시전하지 말고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 이야기. 1시. 그래. 1시까지 와, 알았지? 그날은 너희 그 특강 없는 거 알고 있지? 네. 월요일 와서 숙제 좀 하고 화요일도 와서 숙제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현우는 걱정 안 해도 되지? 네. 걱정해줘? 네. 걱정 받고 싶지 않아? 걱정. 섭섭하지 않아? 아니, 걱정해 주세요. 유림이도 걱정해줘? 아 유림이 합격 안 하고 월요일부터? 아 그래? 어쩔 수 없네 맞지? 아 그래 다행이다. 현우가 좀 괴롭혔지? 자 고생했습니다.